벤조디아제핀을 끊은 사람인데요. 약을 먹었을 때보다 더 짧게 자고 일찍 깨긴 하는데 벤조 먹고 있을 때보다 진짜 잘 잤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다시 벤조를 복용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노력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까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이 벤조는 습관성, 의존성,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약을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끊으면 반동불면증이 나요. 또 약을 서서히 정말 천천히 조금씩 줄이더라도 불안이나 긴장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약을 천천히 조금씩 감량해도 결국은 절반 정도 도달했을 때는 잠이 어렵고 중간에 깨는 문제가 생겨요. 아마 약을 잘 줄이셨고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약을 복용할 때보다는 잠이 조금 적어도 깊이 자고 있다면 불안이 같이 해결되고 있으니까 약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드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제일 약한 벤조, 데파스, 자낙스 같은 거 또는 졸피뎀이나 잘레딕 같은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는 건 큰 문제 안 되거든요. 너무 못 잘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가끔 우리가 너무 아플 때 머리가 아프고 부딪혀서 삐었을 때 진통제 드시는 것처럼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신 것처럼 취침 루틴을 병행하시고 잠자리에 들어가시면 잠자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깊은 잠도 잘 주무실 겁니다. 잠을 못 자거나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처방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또 이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내성과 의존성, 중독성이 있어서 오래 먹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알고 약 먹는 것을 꺼려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을 오래 복용하게 되면 치매가 오고 인지 기능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약을 복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막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다면 약을 갑자기 끊게 되면 금단 현상으로 더욱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갑자기 끊을 수도 없어서 약을 먹지도 못하고 약을 끊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의 부작용과 장기 복용의 위험성 그리고 금단 증상 없이 안전하게 벤조디아제핀의 약물을 줄이고 끊는 방법, 더 나아가서 노라반, 아티반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실제로 끊는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진정제, 항불안제, 근육이완제, 항경련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을 좀 알아볼까요? 졸피뎀, 할시온으로 알려져 있는 트리아졸람, 플로니트라제팜으로 알려져 있는 루나팜이나 라제팜 같은 약물들은 수면제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아티반, 로라반, 알프라졸람, 자낙스, 데파스, 크로아제팜, 리보트릴, 디아제팜과 같은 약물은 항불안제로 분류되고 처방되고 있습니다. 또한 크로아제팜과 디아제팜은 항경련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뇌로 전달돼서 뇌 속에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가바 시스템을 강화해서 진정 효과를 내게 됩니다. 즉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가바 수용체와 결합하게 돼서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완전히 억제시키게 되어서 그 결과로 신경활동이 감소되면서 불안이 줄어들고 근육이 이완되며 졸음이 유도되기도 합니다. 섭취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지속적으로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게 되면 가바 수용체가 둔감해지면서 의존성과 내성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가바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신경계를 억제해서 진정작용과 수면 유도, 항불안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져서 점차 끊기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됩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다양한 위험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력 감퇴가 나타날 수 있고요. 집중력이 저하돼서 운전이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졸음과 운동 기능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을 복용하게 되면 반사신경이 감소돼서 낙상 위험이 증가되는데요. 특히 노인들에서 약 복용하고 낙상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약 40%가 낙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어지러움이 나타나게 되고 걸을 때 비틀거려서 더욱더 넘어지기 쉽게 됩니다. 또 다른 부작용은 숙취 효과입니다. 행오버 효과라고 하는데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진정수면제 그리고 졸피뎀, 졸피클론과 같은 약물은 다음 날까지 졸음이나 균형장애, 집중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식약처에서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나서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약물을 적은 용량이라도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매우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약물의 용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벤조디아ze핀 계열을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은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반복되면서 자게 됩니다. 뇌를 억제하는 벤조디아ze핀 계열을 복용하게 되면 이런 얕은 잠, 깊은 잠의 주기가 없어지고 특히 깊은 잠과 렘 수면으로 알려져 있는 꿈잠의 양이 줄어들고 오직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그 결과로 중간에 자주 깨게 되고 개운하지 않은 수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깊은 잠이 없고 얕은 잠만 자게 되어서 처음에는 약을 먹고 자서 좋지만 한 달 이상 복용하게 되면 더 수면의 질이 나빠진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련병과 같은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자다가 대화하는 잠꼬대, 잠자다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목련병, 그리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수면 섭취장애가 이러한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이상행동은 여러 벤조 약물 중에서 졸피뎀과 같은 지드럭 약물에서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다가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사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 복용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반동불면증의 위험입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약을 먹기 전보다 더 심한 불면증이 발생하는 반동성 불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생생한 꿈을 꾸거나 악몽, 극도의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으니 약을 끊을 때는 갑자기 끊어서는 안 되고 매우 서서히 줄여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약물을 6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성이 자그마치 84%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복용하게 되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가 쭈그러지고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장기 복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불면이나 불안은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기억력이 악화되고 수면의 질도 악화되고 감정 둔화와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하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 가바 수용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서 금단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갑작스럽게 벤조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 불안이 더 심해지고 잠을 더 못 자고 두통이나 땀이 나는 발한, 심장 두근거림, 경련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벤조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처음 일주일간은 불안이 더 심해지고 잠은 더 못 자고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일주 이후부터 몇 달 동안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이나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용하는 벤조 약물을 안전하게 끊기 위해서는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단 현상을 줄이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심할수록 약을 끊으면서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 또는 항우울제와 같은 의존과 중독, 내성이 없는 약을 병행하면서 또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비약물요법을 병행해야지 벤조 약물을 보다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잠팁에서 누누이 강조드리는 수면 스트레칭, 복식, 호흡, 명상과 같은 취침 루틴을 매일매일 수시로 함으로써 긴장 완화 연습을 하시면 보다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량 속도를 매우 천천히 조절해야 됩니다. 금단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천천히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물들은 전문약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의 끊는 스케줄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불안장애나 불면증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는데 약만 끊게 되면 다시 불안이 악화되고 불면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벤조 약물을 끊을 때 며칠 간격으로 얼마의 용량으로 서서히 끊어야 될까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헤더 애시턴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벤조디아ze핀 감량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감량해서 신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이 애시턴 매뉴얼의 핵심 원칙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는 약효가 짧은 반감기의 벤조 약물을 반감기가 긴 약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줄이지 않고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전체 복용하는 양의 10%씩 서서히 감량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약을 끊는 기간이 4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반동불면증과 금단 현상을 완화하면서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만 끊는 것이 아니라 불면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친누틴, 이완요법, 그리고 중독과 의존의 위험성이 없는 마그네슘이나 멜라토닌,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들을 병행하면서 약을 끊으면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빠르게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에슈톤 매뉴얼에서 방광기가 짧은 약을 먼저 끊는 이유는 방광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금단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광기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인 자낙스는 방광기가 지나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방광기가 24시간보다 훨씬 더 긴 디아제품으로 변경하게 되면 약을 복용하고 하루 지나서 다시 약을 복용할 때도 약의 용량이 아직 남아 있어서 금단 현상, 반동불면증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짧은 약을 긴 약으로 변경해서 약을 줄이는 것입니다. 참고로 데파스는 방광기가 4시간에서 5시간, 자낙스는 8시간에서 12시간, 아티반, 노라제팜은 방광기가 10시간에서 20시간, 디아제팜은 24시간에서 100시간간의 방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감량해 볼까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피뎀 10ml를 복용하는 경우에 디아제팜 5ml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 2주마다 디아제팜을 1ml씩 즉 20%씩 감량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1ml까지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끊으시면 됩니다. 이 에슈톤 매뉴얼은 낮에도 불안이 심하거나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감량 시에 불안전한 반응이 많은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는 낮에는 전혀 불안하지 않고 밤에 잠만 못 자.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거야. 그런데 아침에 자고 나면 약을 먹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고 졸리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광기가 긴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오히려 긴 방광기의 약물을 먼저 끊고 짧은 방광기의 약물로 변경해서 서서히 줄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크로나제팜, 디아제팜과 같이 24시간 이상 되는 방광기를 가진 긴 약물을 방광기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되는 자낙스나 방광기가 5시간밖에 안 되는 데파스, 그리고 방광기가 2-3시간밖에 안 되는 졸피뎀이나 할시온과 같은 트리아졸란과 같은 짧은 약물로 바꾸고 취침 직전에만 약을 복용하다가 조금씩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낮에 졸음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나 불안이나 우울증이 거의 없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 수면제에만 의존 중이고 낮에는 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긴 약으로 전환하는 에슈톤 매뉴얼은 혈중 농도의 변화를 적게 해서 금단 현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낮에 불안장애가 심한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약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긴 약물을 짧은 약으로 전환해서 끊는 방법은 낮에 졸리면 안 되고 낮에 활동량이 많거나 낮에 불안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벤조 약물을 줄일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시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의 섭취를 드셔서는 안 되고요. 알코올의 섭취를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깨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약물 치료로 잠자기 1시간 전에 복식호흡, 스트레칭, 명상과 같은 치친누틴 또 인쟁동 치료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약을 쉽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의존과 중독이 없는 수면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를 끊는 과정은 몸과 마음의 모두의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 맞게 전략을 선택해서 천천히 감량해야 됩니다. 벤조 약물은 전문약으로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줄이셔야 됩니다. 약을 쓴 목적인 불면증과 불안장애,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는데 갑자기 약을 끊거나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약을 줄인다 하더라도 불안이나 우울증 그리고 불면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증상이 악화돼서 약을 다시 복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본인에 맞는 약을 감량하거나 끊는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